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트럼프의 계획된 폭락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기회가 왔는데 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리고 탐리가 등판했습니다. 미국 주식 곧 상승한다라는 얘기 했는데요. 그 외에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 오전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주일날은 항상 좋죠.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 3월 달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3월 중순에 들어가게 되는데, 3월 달이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벚꽃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벚꽃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항상 그립습니다. 그 벚꽃의 아름다움.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이제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저기 진해죠. 군항제에 이 엄마 따라 간 적이 있는데 그 벚꽃은 정말 너무 아름답죠. 여기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는요, 지금 뭐 날씨가 이제 계속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직전에 오는, 일종의 이제 늦은 비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주말입니다. 자, 이 주말은요, 우리 투자 철학 배워봐야겠죠. 자, 여러분, 투자 철학. 오늘도 워렌 버핏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요, 아마존의 이전 CEO죠. 제프 베이조스와 워렌 버핏의 대화에서 우리가 또 핵심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한번 그림 좀 보시면요. 이 제프 베이조스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머스크에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주가의 그 변동에 따라서 이 머스크 다음으로 2등이냐 3등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등이 이 페이스북의 메타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그게 서로 2등, 3등을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무튼 이 제프 베이조스가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지금도 뭐 가장 강력하죠. 근데 이분이 이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먼저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I asked Warren, your style of investing is so simple. 자, 지금 그 버핏에게 워렌 버핏 당신은 투자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단순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Your style of investing is so simple. 투자 철학을 보면 투자 방식이 너무 단순한데 그러면서 이 초록색으로 하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Why doesn't everyone just copy you라고 합니다. Why doesn't everyone just copy you? 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카피할 수가 없냐라는 거. 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할 수가 없느냐. 왜 당신처럼 할 수가 없냐라는 거예요. 왜 버핏처럼 투자를 하면 똑같이 하면 돈을 벌 텐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핏처럼 투자를 못할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굉장히 질문도 전곡을 찌르면서 핵심 포인트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버핏의 답이 정말 이게 역시 클래스가 있죠. 버핏의 답은요. 정말 단순한데 또 고전적입니다. 보십시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Because nobody wants to get rich slowly. 자, 제가 한번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Because nobody wants to get rich slowly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재테크 책이랄지 또 경제 서적이랄지 투자 서적을 보게 되면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Nobody wants to get rich slowly. 어느 누구도 천천히 부자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빨리 되고 싶어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빨리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버핏은요, 항상 투자하는 걸 보게 되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결국 시간에 넣었을 때 천천히 부자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2부 영상에서 버핏의 투자 철학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바로 직전 영상이요. 그때도 우리가 버핏의 투자 철학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기업을 샀을 때에 나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소위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다음날 주식시장이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 주식시장이 안 열릴 거다. or not reopen it. 그러니까 10년 동안 문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년 동안 이 기다리면서 천천히 부자 되는 걸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에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거든요. 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시점이 왔을 때에 기업이 크게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에는 시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폭발할 시점에 나의 재정, 나의 어떤 부도 같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재테크 책을 읽어보고 옆에 친구가 부자 된 걸 보면서 야, 나도 빨리 따라잡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바심이 드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요. 나는 나의 어떤 인생 그리고 나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만 남을 이제 카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성격이 정말 급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뭔가 빨리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당장 뭔가 결과를 원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어떤 이 상황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워낙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뭐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도 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잔기술이 자꾸 느는 거예요. 그리고 꼼수가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주식에도 자꾸만 뭔가 리딩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잔기술에 능해가지고 내가 단타를 쳐서 단타 치다 보면 큰 돈을 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큰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냥 운 좋게 뭐 좀 이 단타 잘 친 사람들이야 좀 버는 건데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벌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특화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다 보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기업의 역사를 다 보세요. 보면요. 다 이렇게 천천히 길게 투자하게 되면요. 어느 시점에 폭등합니다. 이 버핏에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배당 잘 주고 성장은 느리지만 배당 잘 주는 그 좀 안정적인 걸 택하잖아요. 그 기술주는 본인이 모른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애플은 최근에 들어왔으니까 애플을 빼놓고요. 사실 애플 때문에 큰 돈 벌었죠. 이제 이 버핏도요. 근데 애플 말고 애플 다음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코카콜라랄지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랄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은행주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있는데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성장은 더뎌요. 근데 어느 시점에 폭발해요. 성장이. 그때 이 소위 말해서 배당으로 찔끔찔끔 먹다가요.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크게 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몇 배씩 뛰는 때가 온다고요. 누적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버핏은요. 항상 보면은 길게 보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천히 부자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인내를 가지고 계속 좋은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 결국 그 기업이 폭발할 시점에 같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를 놓고 보더라도요. 테슬라가 머스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머스크가 롱텀에 대한 리턴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머스크는요, 이런 거예요. 머스크는 본인이 기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도요,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다 쏟아붓고 나서 그 이후에 폭발하거든요. 그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터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폭발할 때에 이제 주가도 미친 상승을 해버리듯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이 폭발 지점이 결국 로보택시와 자율주행과 로봇인데 이것들이 폭발할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개수를 늘리고 수량을 늘리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부자 되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머스크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버핏은 투자 스타일이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머스크는 기업을 하면서도 길게 10년 동안 쏟아부었더니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Nobody wants to get rich slowly. 그러니까 지금 이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얘기는요.
네 투자 방식, 버핏의 투자 방식 너무 심플한데 왜 사람들이 당신처럼 못 될까라고 하는 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버핏처럼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보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폭발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 대부분이 못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못 기다리고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한 뭐 1년 기다릴 수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 2년, 3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401k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로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오랫동안 401k 연금을 묻어두게 됐을 때 결국 굉장히 장기적인 나중에 뭐 100만 불씩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장기 투자 지금 이런 현상들요.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고 언제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또 내 어떤 이 투자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튼만 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1개월 있다, 2개월 있다가 주가가 폭등해 버리면 그냥 또 결국 숫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량만. 결국 그 수량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 살펴볼 텐데요. 탐리가 오늘 등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탐리가 최근에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폭락하고 뭐 이 소위 나스닥들을 뭐 줄 폭락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런 지금 갑작스러운 예상치도 못한 주가 폭락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요. 자,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해놨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먼저 하려다 보시면요. 자, 일단 탐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think the White House wants the Fed to get up neutral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본인이 볼 때 지금 백악관, 즉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연준이 어떤 중립적 입장에서 소위 그 입장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백악관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I think it's increasingly looking like the Fed is behi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백악관보다 혹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뒤에 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트럼프나 백악관이 먼저 앞서서 달려나가요. 그래서 연준이 뒤에서 뭔가 궤를 맞추지 못하고 한참 뒤쳐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뭔가 어떤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너무 뒤쳐져 있다. 이게 이제 탐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요.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이거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입니다. The White House wants to lower bond yields 이라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악관, 즉 트럼프는요. 뭘 원하고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lower bond yield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 금리 있죠. 우리가 10년물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 채권 금리를 더 낮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 5년물, 10년물, 2년물, 1년물 전체 이 채권 금리를요. 더 낮게 낮추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to refinance debt at a cheaper rat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refinance debt at cheaper rate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refinance debt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통 부동산을 사거든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금리 10년 그 모기지 금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작년하고 올해 뭐 재작년까지 굉장히 높은 금리에 샀거든요. 보통 뭐 6%대, 7%대 혹은 또 이 커머셜 쪽은 더 비싸요. 막 8%대, 9%대 뭐 이렇게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택을 사거나 커머셜 빌딩을 살 때에 뭐 6%에서 7%, 8%, 9% 이렇게 사면 8%, 9%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3%대 집을 살 때 썼던 이 소위 그 금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이 8%대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보통 살 때 금리가 나중에 내려가겠지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이자 낼 것을 각오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이제 이 총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기준금리가 연준이 내려가야
결국은 10년물 금리도 다 같이 내려갈 건데 연준은 뭐예요? 지금 딱 가운데서 그냥 전혀 내릴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미국 경제 괜찮아? 내릴 수 없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보고 있거든. 고금리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트럼프나 백악관의 입장을 볼 때는요. 본인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연준은 어차피 독립적 기관이거든요. 아무리 이 트럼프가 쪼으더라도 이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나 백악관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리파이낸스, 그러니까 지금 높은 지금 금리에 샀던 이자로 샀던 부동산을 다시 리파이낸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를 이제 많이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채권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5%대가 만약에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면은 이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금리를 8%대 산 사람이 6%대 최근에 6%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5%까지 내려오면 이제 리파이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야, 옛날에 나 8%대 샀는데 이거 이제 지금 5%까지 내려왔으니까 나 5%를 해줘. 그러면 3%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낮게 이제 돈이 나가니까 훨씬 더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일반 레지던셜을 산 사람들도 그렇고 또 커머셜을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 리파이낸스 할 기회를 안 주면요. 결국은 2년, 3년 하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리파이낸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원하는 건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왜 백악관이 채권 금리 내리는 것에 집중하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의 최근 그 코멘트 있죠. I don't even look at it. 나는 지금 주식시장 아예 보지도 않고 있다. 이 발언을 보게 되면 결국은 the volatility in market is being imposed to get the Fed to cut rat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이 굉장한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거요. 이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의도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 험악하게 만들어서 흔들린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기업들도 그렇고 다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흔들리게 되면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마련되겠죠. 시장이 막 변동이 커져요. 불안해지는 건 연준이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계획된 의도. 본인이 지금 주식시장 안 본다라는 건 더 떨어뜨리고 험악하게 만들어서 연준이 금리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식시장이 이제 만약에 연준도 금리까지 내린다? 주가가 반등하겠죠. 연준이 안 내리더라도 채권금리가 내려가고 오일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고 전체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 주식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들, 이 트럼프의 큰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텍사스 이 공장, 기가팩토리 있죠? 텍사스 공장 어스틴에 있는 공장 주변에 또 드론 촬영과 또 근접 촬영을 통해가지고요, 드러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여기서 배터리 공장, 메가팩 공장도 새롭게 거기에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세계 최대의 배터리 공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과거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요. 지금 텍사스 공장 주변에 계속해서 많이 움직이고 달리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사이버캡. 이 사이버캡이 지금 현재 텍사스 공장 주변 도로들 있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경찰차도 옆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 텍사스 어스틴 시에 이 다관할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이 사이버캡이 계속 자율주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 사이버캡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계속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변을 다니면서 도로를 움직이고 계속해서 또 학습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요. 텍사스 어스틴 지역을 뭐 이 앞으로 자율주행하는 건요. 정말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월 달에 어스틴에서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가기 전까지 많은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조만간에 이 소위 사이버캡이 everywhere on public roads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도로에서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많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사이버캡도 굉장히 조그만 차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 정말 제대로 보니까요. 이게 사이즈가 막 작은 차가 아니에요. 규모가 있고 그리고 괜찮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차가 되게 멋있어요. 가까이서 보더라도 슬릭하게 잘 빠졌죠. 그때 우리 그때 이벤트 때죠. 작년에. 그때 10월 달에 봤을 때보다 10월 10일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으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거 보니까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입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마 조만간에는요. 이 도로 바깥에 주변을 다니는 것을 아주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아마 4월 달, 5월 달 이 어간에 되면 실제로 도로에 이제 막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텍사스 어스틴을 이제 커버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장되겠죠. 어스틴 커버하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지금 현재 아직 웨이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각 도시별로 진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캡이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이제 움직이고 진짜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로보택시로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 이제 뿌려지겠죠. 요런 지금 이 막 찍어내는 게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찍어내니까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 사실 이 차를 사이버캡이 바로 투입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저렴한 차로 내놓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사이즈면요. 충분히 가능해요. 뒤에다가 여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를 더 늘려가지고 뒤에 이제 의자 3명 앉을 수 있는 거 넣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보게 되면 저렴한 차가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이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차가.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준비가 한창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테슬라가 그냥 테슬라는 계속 가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만 요동치고 변동이 심하고 이렇게 되니까 막 이 소위 투자들이 놀래서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으로 그냥 테슬라는 그대로 가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또 중국에서 날라온 테슬라 FSD를 테스트한 비교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아주 그 페어하고 공정하고 그 건강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그런 블로거들이랄지 인플루언서랄지 그런 글들만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안에서는 뭐 그냥 택가들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닌 것처럼 조작된 그런 그 영상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도요 이 차이니즈 블로거 중에 테슬라와 샤오펑 둘 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오늘 그 영상 자료입니다. 자, 오늘 그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샤오펑도 갖고 있으니까 비교가 확실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테슬라 FSD와 샤오펑의 NGP를 분석하는데요. 자, 일단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래쪽에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샤오펑이거든요. 이 샤오펑은 테슬라 카피 머신이라고 그랬죠. 완전 모든 걸 다 테슬라를 따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번 CEO도 미국 방문했던 거 보셨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샤오펑을 운전하는 걸 보여줍니다. 직접 촬영해서. 자, 그랬더니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 샤오펑의 NGP, 즉 테슬라의 FSD 같은 겁니다. Almost always comes to an abrupt halt라고 합니다. When humans or mopeds get real close 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샤오펑의 NGP는 이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있죠. 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차에 가까워지면 abrupt halt라는 거예요. abrupt halt.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멈춘다라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갑자기 그냥
그래서 급브레이크 밟듯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급 멈추게 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로스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사거리랄지 뭐 삼거리랄지 이런 곳 있죠. 그 인터섹션을 지날 때에 막 그런 변동이 많잖아요. 그럴 때 차가 그냥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brupt halt라고 하는 건요. 갑자기 멈추는 건 사람을 깜짝 놀래키니까 결국 뭐예요? Making driving extremely un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이나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This is not an isolated case. 지금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중국 블로거만의 현상이 아니래요. It exists with other 샤오퐁 owners. 다른 샤오퐁 소유자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천천히 소위 멈출 수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게 결국 아직 그런 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에 반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블로그는 FSD를 타보면은 very reassuring and predictable. 예상 가능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모든 것이 예측될 정도로 아주 스무드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 Other systems may have a fewer takeover rates than FSD for now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다른 뭐 경쟁사들 화웨이랄지 있지 않습니까? 요런 샤오펑이랄지 한 4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FSD보다 테슬라 FSD보다도 소위 테이크오버가 더 적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이 중국의 도로가 아직 안 익숙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자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경쟁사들이 더 적게 개입한다 할지라도 결국 본인은 뭐랍니까? 이 사람이 이 샤오펑을 오랫동안 운전했는데 나는 테슬라 FSD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운전이 정말 드라이빙 컴포트 참 편안하게 하고 스무니스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거죠. 편안하고 부드럽고 confidence.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자신감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감 이런 게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깨끗하게 이제 도로 환경이 되어 있으면요. 속도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차가 편안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confidence 해야 되는데 지금 경쟁사들 뭐 샤오펑도 갑자기 그냥 멈춰버린다. 또 뭐 이런 둔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샤오펑의 소유주가 직접 테슬라도 운전해 보면서 비교한 거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요. 결국 테슬라를 사람들이 이 부담 때문에 더 선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테이크 레이시 올라가겠죠. 중국 사람들은 이미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FSD를 더 많이 테이크 레이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교 영상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더 치사율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 지금 현재 이 테이크 레이시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일종의 팩트 체크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머스크가 정치에 개입하고 뭐 도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이 더 위대하게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이 빚잔치가요. 정말 이건 여러분 천문학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방비만큼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미국이 처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이 머스크가 그거를 지금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욕을 덜어 먹든 아니든. 왜냐하면 이들은 뭐 그렇게 잃을 게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도지를 통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혁신하려고 하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이 미국 안에서 이제 소위 반대자가 많고 테슬라 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제가 미미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데이터로 이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먼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이게 데모크래트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있죠. 이게 아래쪽에 보면 리퍼블리칸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막대 그래프가 민주당 쪽에 파란 거 보면요.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지금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정색 있죠? 남색 같은 거. 이거는 앞으로 seriously considering buying. 앞으로 전기차를 사려고 아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건요. 앞으로 might consider in future. 미래에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이 파란색, 그러니까 검정색 같은 거 있죠. 이 짙은 남색. 이것과 파란색 합치면 미래에 전기차를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보면은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61%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그리고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뭐 27일로 써 있는데 27% would not buy.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소위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7%는 전기차 살 마음 없어. 다음 차도 계속 이 그냥 내연차를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거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과 합치게 되면 꽤 많죠. 거의 지금 이 73%가 되는 겁니다.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73%가 전기차를 계속 사겠다. 앞으로 또 보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 공화당 거 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공화당 쪽도 보게 되면은 공화당은 역시 작아요. 그냥 늘 그래요. 자, 초록색은 아예 숫자도 안 보이고 작죠. 그리고 남색도 심각하게 살 걸 고려하고 있다.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파란색이 22%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 그 막대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69%가 would not buy. 전혀 살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0%가 살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 쪽은 아예 73%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완전 정반대죠. 공화당 쪽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이게 3월 1일 날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 들어와서 머스크가 이미 트럼프와 함께 한 것만 해도 뭐 작년부터 했으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민주당 쪽이 뭐 완전히 돌아섰고 자동차를 안 산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러는데 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출신들은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정치 성향 사람들은 그냥 전기차에 열려 있어요. 이들은 뭐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훨씬 더. 근데 그게 지금 데이터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이들은 뭐 지금 머스크의 정치적 뭐 이 바뀐 거 상관없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보수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적인 거는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의 보수당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유튜브 시간에 뭐 경제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정치 얘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요, 전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보수적이니까. 나이 들어지면요, 생각이 그렇게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당 쪽에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도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공화당 쪽에 상원, 하원 나오는 게 보면 거의 다가 이제 미국의 중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인들이 좀 더 보수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색깔이 얽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공화당도 변한 게 없어요. 70%가 전기차 살 계획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전하고 지금하고 그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뭐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 공화당 쪽에서 머스크가 들어오니까 전기차 좀 사볼까 하는 사람들 그냥 좀 미미해요. 조금 더 열려 있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 전기차가 더 안 팔린 이거는 그러려면요 이 데이터가 민주당 쪽에서 전기차 산다는 게 완전히 줄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준다고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라고 지금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미국 갭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국 언론들일지 미국
미국 언론들이 그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로이터도 그렇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죠. 최근에 매출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이런 잘못된 언론들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뭐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료를 보면서 뭔가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쪽에 뭐 리버럴하고 컨서버티브 있지 않습니까? 다 같아요. 뭐 보수적일수록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죠. 그냥 자꾸 옛날 것에 집착한다고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나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는 사람들은 기술에 대해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이스였습니다.